안녕하세요. 우리의 그린 하모니 독일 통신원 김효정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독일의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 중 하나인 니더sächsische 엘브탈라우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을 방문해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 전역에는 18개의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으며 그중 16개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바로 엘브탈라우 구역입니다. 이곳은 엘베강 유역에 속한 지역으로 함부르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엘브탈라우 보전지역에 속한 히자커라는 마을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 마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 개발 정책 모델들을 소개해드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관광 10가지 팁을 직접 실천해보며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친환경 관광 팁 중 첫 번째인 녹색 교통으로 목적지에 가기를 지키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이곳 히자커에 도착했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작은 마을인 만큼 자전거를 타고 방문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모델 지역으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공통된 정책 구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국립공원과는 달리 원시자연경관이 아닌 문화경관을 보호하며 이는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문화적 가치를 함께 보존,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생물권 보전 지역은 자연과 인적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권 보전 지역의 목적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생물 다양성 보전. 자연의 다양성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 문화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합니다. 친환경 관광 사업은 이 정책의 주요 기반 중 하나입니다. 셋째,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연구, 교육, 정보 교환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협력구역, 완충구역, 핵심구역으로 나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히자커 마을 인근을 나타낸 것으로 핵심구역은 빨간색, 완충구역은 초록색, 협력구역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엘브탈라우의 세 구역을 직접 보여드리며 각 구역이 맡고 있는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구역, 협력구역으로 향합니다. 이 구역은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자연보호, 농업, 관광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외곽구역입니다.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내 중심지도 이 A구역에 포함됩니다. 히자커 마을은 ABC 세 구역을 도보로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시내의 모습인데요. 관광지로서 엘브탈라우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공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연계된 다른 관광지들도 이 구역에 포함되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자커의 난쟁이들 조각상이 시내와 강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 탐방을 위한 난쟁이 찾기 랠리나 관련 행사가 열리는 등 지역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로 구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A구역은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있는 관광지이자 각종 지역 행사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공간입니다. 친환경 관광 팁 두 번째는 지역식품과 지역 상품 소비입니다.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이처럼 생물권 보전 지역 인증마크가 붙은 식료품점이나 상점들을 이 A구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 식료품점, 그리고 수공예 공방 등이 이 인증마크를 받아 관광 안내도에 함께 표시되곤 합니다. 주말이라 인증마크를 보유한 상점 중 단 한 곳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선 자전거에 달 수 있는 작은 꽃병 같은 소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상점 안에는 엘브탈라우에 관한 정보와 안내서, 그리고 이 히차커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브로셔들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A구역에서 저는 친환경 관광 팁 세 번째인 친환경 숙소에서 머무르기도 실천해 보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EU 에코라벨 인증을 받은 이곳을 포함해 탄소 중립 또는 친환경 정책을 실천 중인 숙소들은 국립공원의 친환경 숙소로 분류되어 이렇게 생태 발자국을 줄이는 여행으로 국립공원 웹사이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숙소에서 네 번째 팁인 숙소 내 에너지 절약하기와 다섯 번째 팁인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태도와 미소를 전하기 또한 실천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빵집 주민 아주머니께 작은 선물을 받고 그 보답으로 저희도 귀여운 빵을 구매하며 긍정적인 순환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역, B구역, 완충구역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경관보호구역이자 연구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보호와 더불어 교육과 탐방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어 엘베강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면 바인베악이라는 포도 재배지가 나타납니다. 직역하면 와인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아직 포도 수확 시기가 아니라 열매는 없었지만 이 재배지는 자연스럽게 보존되면서도 농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경관보호구역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을 위한 탐방로와 곤충 관찰구역 등 다양한 교육적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B구역은 생물권 보전 지역의 세 번째 기능인 연구와 교육이 중점적으로 실현되는 곳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계에 있는 발트기터라는 구역을 지나가다 일부 구역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그 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쁜 사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슴들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무플론, 노루, 그리고 다마사슴이 이곳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관광 여섯 번째 팁인 쓰레기를 줍고 정해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실천하면서 자연이 자원으로 활용되고 풍경으로 경험되는 B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자연보호를 위해 엄격한 보호를 받는 C구역, 즉 핵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행동방침이 법적으로 제한되며 빨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C구역은 엄격한 보호구역인 만큼 특히 더 세부적인 행동방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트 통행과 관련된 표지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 규정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틀지 말 것, 정해진 길 이외 통행 금지, 야생동물을 만지지 말 것, 드론, 보트, 피크닉 등의 활동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방문 내내 친환경 관광 7번째 팁인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8번째 팁인 걷기, 자전거, 페리 등 녹색 교통수단 이용하기도 실천했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찾았고 자전거 투어나 생물권 보전 지역을 따라 이어지는 전용 자전거 길도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여용 자전거가 모두 커서 열심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페리를 타고 강을 건너면 자연휴양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C구역에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만날 수 있는 완화된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페리를 타고 드나드는 사람들, 그리고 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들이 정말 경계심 없이 다가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박쥐들의 서식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 곤충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 친환경 관광 9번째 팁인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지 않기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C구역의 또 다른 공간인 엘브위센이라는 넓은 들판에도 도착했는데요. 엘베강을 따라 펼쳐진 이 광활한 평야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이 들판에는 다음의 식물들이 주요 식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5월의 민들레, 미나리아 제비, 붉은 토끼풀, 이렇게 3가지 식물종이 들판 대부분을 덮고 있어 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꽃씨가 흩날리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을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인 새들의 모습입니다. 낮게 나는 새들도 많았고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곤충과 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엘브탈라우 생물권 보전지역은 약 300종 이상의 조류가 관찰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류 서식지입니다. 특히 흰 황새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종으로 엘베 강가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황새 둥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더삭센주 전체 흰 황새의 약 3분의 1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두루미, 검은 황새, 흰 꼬리수리, 은대백로 등 다양한 조류가 이곳에서 관찰됩니다. 이렇게 동식물이 보호되고 있는 C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처럼 독일 생물권 보전 지역 안에서 3가지 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방문한 엘브탈라우는 앞서 소개한 정책들을 토대로 구성된 지속가능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성장하며 동시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의 주요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보호, 그리고 환경교육을 각 ABC 구역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그 경험을 나누는 것까지가 마지막 친환경 여행 팁 10번째입니다. 지구를 위해, 그리고 지구에 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위해 독일 생물권 보존지역 엘브탈라우에서 본 이 지속가능 모델처럼 세계 곳곳에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함께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하나의 지구 생명체로서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엔 엘브탈라우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직접 담아온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그린하모니 독일 통신원 김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